교육테라스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내용은 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과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영상을 업로드 해드렸습니다. 자, 목차는 크게 5가지로 나눠서 해드렸고요. 첫 번째로는 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망, 그리고 어디로 취업할 수 있는지 그 취업처에 대한 정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회복사 자격증 이 취득 방법에 대한 로드맵 정보, 세 번째로는 대졸자 자격증 취득 플랜 및 등록금 정보, 네 번째로는 고졸자 자격증 취득 플랜 및 등록금 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유형에 대해서 6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기준은 이 사회복사 기준, 자격증 취득 기준이 2020년도 1월 1일 이전인지 이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네. 자, 자세한 거는 메인 영상 꼭 한번 플레이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차고요. 자, 일단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망 및 그 취업 분야에 대한 정리입니다. 자, 사회복지사 취업 분야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고요. 자, 사회복지사는 의료법과 이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이 사회복지사 의무 채용이 의무화가 되어져 있고, 정부의 관련 예산 편성이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직업적인 전망도 현재 굉장히 상당히 밝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 들어 이제 이혼율이 높아져가는 현실에 따라서 이 편부모 가정이라든지 그 핵가족화로 인한 이 독거 노인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 가정과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전문 인력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와줄 수 있다 보니까 이 성취감도 높은 직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취업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일반 사회복지사 분야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인원의 사회복지사가 포함된 취업 직종이고요. 뭐 지역사회복지관,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공부방이나 방과후교실, 여성회관, 부녀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 분야, 자원봉사센터 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특수사회복지사 분야인데요. 이 사회 특수계층 및 이런 사회복지 혜택을 위해 종사하는 분야입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불황인 아동, 모자복지시설, 이 정신요양시설 등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료사회복지사. 병원 내 금전적이나 신체적, 정신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이 사회복지센터를 의미하고 있고요. 이 정신보건센터, 의료사회복지사, 이 정신장애 그룹 홈센터를 의미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국가사회복지사라고 해서 이 사무 업무라든지 이 현장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 사회복지 공무원을 전담 배치를 하고 있고요. 보통 많이 들어보셨던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입니다. 이 국가복지 업무 및 담당, 그다음에 수급권자 관리 업무 등을 하고 있죠. 자, 다섯 번째로는 이 재단 및 모금단체 관련 이 사회복지사인데요. 이 모금, 배분, 지원 등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이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대표적인 곳으로 한국복지재단, 월드비전, 대한사회복지, 아름다운 재단 등이 있고요. 자, 여섯 번째로는 이 상담 관련 사회복지사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사회복지사, 교정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는 이 학생들을 위한 문제상담 및 지도를 하고요. 교정사회복지사는 교정시설 내 이 재소자 상담 및 지원을 통한 재범 방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는 기업 및 사회협회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의미하는데, 그 사업기획 업무에 있어서 이 사회복지 관련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또는 진행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 내 지원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로드맵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맨 처음 말씀드렸던 2020년도 그 1월 1일 이후에 시작을 하셨는지 이전에 시작을 하셨는지 기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실 수 있다라는 점. 네. 자, 일단은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이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나오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럼 이 협회에다가 이 홍길동 학생이 사회복지사를 받기 위해서,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대학 졸업장,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교과목에 대한 성적표, 세 번째로는 현장 실습 이수 확인서. 네, 이 세 가지를 이쪽에 협회에다 제출하면은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럼 고졸자 분 같은 경우에는 대학 졸업장이 없다 보니까 이 대학 졸업장을 같이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대학을 졸업하셨다고 하신 분들은 대학 졸업장이 있으시기 때문에 2번, 3번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교과목 성적표는 2020년도 1월 1일 이전에 하신 분들은 14과목만 이수를 하시면 되는데 그 이후에 하신 분들은 현재 17과목을 들어주셔야 되고요. 이 현장 실습 같은 경우도 이전에 하신 분들은 120시간, 이후에 하신 분들은 지금 160시간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신다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17과목에는 현재 이론 16과목과 세 번째에는 그 실습 현재 한 과목이 포함되어져서 총 17과목인 부분이고요. 자, 만약에 보통 학점 은행제 과정을 통해서 많이들 진행을 하고 계시죠. 한 학기 최대 들을 수 있는 과목이 8과목, 그 다음에 동일연도 최대로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총 14과목이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이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년에 딸 수 있는 과목이 14과목이다 보니까 1년 과정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는데 이제 3과목이 지금 늘어남으로 인해서 3학기 과정까지 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 변경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드맵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으니까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대학 졸업자 자격증 취득 플랜 및 등록금에 대한 정보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2020년도 1월 1일 이후 기준으로 해서 좀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일단 전공 과목이 아까 말씀드린 14과목에서 지금 17과목 총 51학점을 이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실습 시간도 현재 120시간이 아닌 160시간을 해 주셔야 되고, 실습은 이제 주중 주말 가능하고요. 실습 세미나 시간이 또 별도로 30시간 이상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단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의 경우 이 실습 세미나에서 온오프라인 대면 수업을 3주 이상을 실시해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습 기간 3학기 과정 약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되시고 있고요. 이 등록금 과정 같은 경우는 약 120만 원 정도 들어가십니다. 실습비는 제외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회복사 과정 영역별 이 필수 이수학점 및 영역 실습 과정에 대한 정보이고요. 첫 번째로는 전공 필수 과목들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네,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명칭이 좀 변경이 됐어요. 예전에 사회복지 개론이었는데 이 사회복지 학 개론으로 지금 바뀌었고요. 예전에 사회복지 법제였는데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이라는 과목으로 좀 변경이 됐다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공 필수 10과목, 선택 과목들 이 중에서 이제 7과목 이상 진행을 해서 이수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단 여기 4년제 졸업자분의 경우에는 이 16과목을 이수하시고 나서 이 학사 타전공 학위증도 받아볼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분 자격증 취득 플랜과 등록금 부분인데요. 아까 학위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사회복사 그 로드맵에 보면은 3가지 서류를 내야 되는데 첫 번째 학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졸업자분은 최소 2년제 전문학위제를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공 45, 교양 15, 일반 20학점에서 총 80학점을 취득을 해주셔야 되고요. 일반 학점은 여기서 전공이나 교양 학점이 아닌 거를 이제 일반 학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공 45 이상, 교양 15 이상은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공 60학점, 교양 20학점은 학위가 나오죠. 80학점이 넘으면서 이 이상 조건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전공이 45학점, 교양이 뭐 10학점, 뭐 일반 학점이 예를 들어서 뭐 30학점이다. 그럼 교양이 지금 충족이 안 되죠. 이럴 경우에는 80학점이 넘는다 하더라도 교양 학점이 충족이 안 돼서 학위는 안 나오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컨설팅을 받아보셔야 되겠죠. 자,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해당 학과 성적 안에 이 사회복지사 이수 과목 17과목이 포함되어져 있는지도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겠죠. 17과목이면은 전공이 51학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공 51 플러스 교양 아까 말한 15학점 이상, 나머지 일반 학점으로 해서 80학점 이상 되면 되고요.
학습 기간을 한 학기 정도 단축을 하실 수 있는데 현재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이 독학사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시면은 한 학기 6개월 정도 학습 기간이 줄어들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2년제 학위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년제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이 학위 연기를 하신 다음에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회복지사 그 1급 자격증 응시를 하기 위해서 4년제 학위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전문대학위가 있고 사회복지사가 2급이 있다고 하면 1년의 경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4년제 학위가 있는 분들은 경력 없이 바로 1급 자격증을 도전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 대학을 다니다 중퇴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성적이 있으시면 이 성적도 그 F 학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점으로 인정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성적표 꼭 캡처해서 저희 플래너 쪽에 보내주시면은 확인해서 플랜 점검 한번 해드릴게요. 예시인데요. 이 대학 중퇴하신 분이 24학점을 보유하고 있다. 80학점 중에서 24학점이 면제가 돼서 56학점만 취득하시면 되는 셈입니다. 간단한 샘플이에요. 네. 그래서 학과별 전공 교양학점이 모두 틀리다 보니 이 정확한 면제 학점을 위해서는 이 성적표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이 등록금 부분도 틀리겠죠. 이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을 중퇴하신 분들 등록금 부분도 상이할 수 있다 보니까 전문 상담원에게 문의를 주시는 것이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그 질문 유형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학점 은행제 이 수업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현재 이 학점 은행제 수업 방식이 보통 이 평가 인정 학습 과목이라고 하는데 이 100%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 학기 최대 8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고 이 동일 연도에는 14과목까지, 단 해가 바뀔 때는 16과목까지. 예를 들어서 2022년도 2학기 때 8과목을 들었다. 그럼 해가 바뀌면 2023년도 1학기 때도 8과목을 들을 수 있겠죠. 해가 바뀌니까. 그래서 16과목까지 수강을 최대할 수 있고요. 자, 한 학기 수업은 총 15주 과정 수업, 주차별 수업은 2주 동안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어요. 한 학기 이제 한 과목, 1주차 한 과목 수업 시간은 약 90분, 1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단, 2주 동안 반복 수강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15주 수업 과정 중에서 3주 이상 수업을 안 듣게 되면 F학점 처리가 돼서 그 해당 과목에 대해서는 재수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중간 기말고사 시험도 온라인 시험이어서 오픈북 시험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보통 8주차 때 중간고사, 15주차 때 이 기말고사 시험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포트, 이 과제 제출도 현재 지금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토탈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이 시험 레포트 출석 점수 합산 60점 이상이 되면은 이제 합격을 하시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자, 두 번째, 중퇴자의 경우 대학대 성적을 가져올 수 있네요. 아까 설명 전장에서 드렸다시피 F학점을 제외하고는 성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네, 성적표 필수적으로 지참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학점은행제 인정이 되는 자격증 추천 좀 해주세요.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현재 일반 자격증으로 1개 취득할 수 있거든요. 2년제 같은 경우는 일반 자격증 1개, 네, 전공 자격증은 따로 없기 때문에 아무튼 보통 많이 따시는 게 환경 태셋, 소방안전 관리자, 이 독학사, 텔레마케팅 관리사, 직업상담사 등이 있는데요. 이 독학사 과정 같은 경우는 이 교양학점으로도 인정이 될 수 있고요. 이거랑 별도로, 이 자격증이랑 별도로 취득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과정으로 많이 딸 수 있는 게 아무튼 이런 것도 있고 학점 인정되는 부분들도 옆에다 기재를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인기가 있는 과정으로 해서 먼저 올려드렸어요. 현재는 환경 태셋 과정이 인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질문, 이 독학사가 뭔가요? 라고 질문 주실 수 있는데 이 독학사도 이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한 가지입니다. 현재 독학사가 1단계부터 이 4단계까지 시험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자, 아쉽지만 이제 매년 한 번씩밖에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신 분들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바로 응시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고요. 단 4단계는 조건이 있어요. 학점 조건으로 105학점이 이상이 있으시거나
이 뭐 3년제 이상 졸업하신 분들 또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합격하신 분들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이 없이는 바로 보실 수는 없고요. 보통은 1단계, 2단계를 많이 보세요. 그래서 1단계는 매년 3월 달에 시험이 있고 최대 5과목까지 응시할 수 있고요. 자, 1단계 한 과목 합격과 시 4학점 인정이 돼서 최대 20학점까지 인정이 됩니다. 5과목 다 합격하시면요. 과목으로 많이 보시는 게 국어, 국사, 영어, 국민윤리, 사회학교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2단계 시험은 매년 5월 달에 있고 6과목까지 응시할 수 있고요. 이 한 과목 합격하시면 5학점이 인정이 되고 최대 6과목까지 해서 최대 30학점까지 인정이 될 수 있고요. 3단계는 8월에 그리고 4단계는 10월 달에 이렇게 시험이 있고 옆에 기재해놨습니다. 내용들은. 이 독학사도 보통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쪽에 동영상 과정이랑 교재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독학사 진행하시는 분들은 코커몰 하단에 카카오톡이나 온라인으로 해서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고등학교 졸업자분 1년 6개월 플랜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온라인 수업으로 해서 66학점, 22과목 들으시면 되실 것 같고 독학사 과정, 아까 말한 환경 테스트 둘 중에 하나 취득하셔갖고 1년 6개월 과정으로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플랜이 나옵니다. 5번째 질문, 수업은 언제부터 들을 수 있나요? 자, 학점연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수업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개강하는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장점이고요. 이제 학점연제 수업은 다 이제 1학기 수업, 2학기 수업으로 현재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현재 시작한 학기 수업이 언젠지는 반드시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3월과 8월 사이에 끝나는 수업을 1학기 수업이라고 하고요. 9월과 2월 사이에 끝나는 수업은 2학기 수업이라고 합니다. 가끔 학기 구분을 잘못해서 한 학기에 8과목, 6과목을 다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둘 중에 하나는 인정이 안 되겠죠. 한 학기 8과목까지밖에 인정이 안 되니까 6과목은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바른 교육기관 선정 방법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오늘 핵심입니다. 과정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려서 인터넷에 보셔도 이런 과정에 대한 설명들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져 있는 곳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대부분 이 대행 사설 업체들도 많다 보니까 전화 상담, 인터넷에 있는 뭐 블로그 이런 정보만으로는 100% 확인이 불가합니다. 전화를 해보면은 다 뭐 경력도 오래됐고 관리도 잘해준다, 경력도 오래됐다, 뭐 레포트라든지 시험 팁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등록 이후에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플래너 그 변경이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학기에 뭐 심지어 플래너가 뭐 4번, 5번 바뀌는 사례들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그 전화 상담만으로 인터넷으로 보는 것만으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커뮤니티 공간의 회원수, 관련 자료, 실질적인 교육수강 후기 등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해서 보여드리고 있다 보니까 좀 더 믿음이 가실 거고요. 12년차 학습 플래너를 이제 증명하고 있는 저 하단에 이제 네이버 카페도 소개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직접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좀 길게 장황하게 설명이 되었는데요. 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과정에 대해서 전망, 취업처, 그리고 취득 방법에 대한 로드맵, 그리고 대학 졸업자, 고졸자 이제 취득 플랜과 등록금에 대한 정보, 마지막으로 이 질문 유형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전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상담 링크를 참고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걸 참고하셔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